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밤사이 그 열대야로 고생하신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또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또 한낮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온열 질환 사고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소나기가 또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또 밤낮 없는 무더위가 찾아오고요. 또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5도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좀 사람이 지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정말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국보 제101호죠. 원주 법천사지 직관 국사탑 이달 10일에 반환 행사를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요. 좀 부재들이 오면서 지금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또 복원 과정 또 이 반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예술인들이 그림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시에서는 일단 지붕부터 철거하겠다라고 일정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이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누적 방문객이 7,19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좀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7월 3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8일 최인무선 전 강원도지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전 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의 최 전 지사가 입찰 금액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 입찰 시작 전 이 그룹 회장을 만나서 관련 정보를 흘리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지사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자를 보면 올해 5월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541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5월 출생아 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또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강원도에선 청년층이 422명 순유출되었고 0세에서 19세까지의 전 연령대에서도 역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강원 지역의 경기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 지역 본부는 다음 달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74.5포인트로 전월 대비 8.2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조업의 경기 전망은 74.4포인트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가 하락했고 비제조업의 경기 전망은 74.6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국보 제101호죠. 원주 법천사지 직관 국사탑 내년 말쯤에 원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원래 위치에 놓을지 아니면 또 실내 전시관으로 옮길지 최종 또 보건 위치에 대한 결정도 좀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 국사탑 환수추진위원회 김상환 운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그 법천사지 직관 국사탑 현모탑의 반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노력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천사지 직관 국사 현모탑 이게 좀
어떤 문화재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익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법천 사진은 그 원주시 불온면 명봉산 기슭에 자리한 사적지이고요. 네. 신라 시대 때 아주 융성한 그런 이 사찰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광국사탑은 그 고려 시대의 그 국사로 이제 추대하신 그 네. 해린 스님의 승탑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시대의 그 학술적, 그 예술적 가치가 이제 인정이 돼서 1962년에 그 국보급으로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1911년도에 찍었던 이제 사진을 봤어요. 네, 굉장히 좀 화려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이제 불온에 이제 법천사지 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을 이제 하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네네. 일본인이 일본으로 네. 반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뭐 파손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광국사탑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일본 오사카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들어 기환이 돼서 원주 불온면 법천사지로 왔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하면 경복궁 뜰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한 12번 정도를 이제 옮겨가면서 뭐 한국전도 치르고 해서 그래서 많은 그 순환을 받은 문화재 중에 한 점이고 결국은 이제 완전 훼손 상태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과정이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죠. 네. 현재 복원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2016년도에 이제 경복궁의 이 국립문화재 박물관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경복궁 뜰에 이제 소재하고 있던 지광국사 탑도 용산 국립박물관으로 옮겨갈 예정이었었는데 그때 아주 훼손 상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못 가고 바로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몇 년여에 걸쳐서 이제 모두 완성된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아마 훼손 상태가 뭐 1만여 이상으로 뭐 조각이 나서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부재를 이제 채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인근에 불원의 명봉산 현계산에 있던 이제 화강석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특허 기술 적용을 해서 신석재로 이렇게 보존 처리가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부재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 이제 보니까 지붕돌이죠. 옥계석과 몸돌인 탑신석을 제외한 부재 31개가 먼저 이번에 원주 전시관으로 네네. 좀 환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일부 부재를 먼저 이제 보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이 다 이제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요한 부분은 이제 최후에 명년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는 그때 이제 옮겨오더라도 네. 29개 구분을 해서 부재는 이미 아마 오늘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갈 걸로 예정이 됩니다만은 네. 원주의 이제 국립박물관 법천사지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안착을 해서 네. 오는 8월 10일 날 아마 부재 고불식을 겸한 이제 기념식을 거친 후에 아마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좀 이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재라 하면은 네. 뭐 이렇게 좀 이 몸통 외에 나머지 부분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네. 정말 몸통 옥계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8월 10일에 또 환수식도 하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조금씩 오면서 뭐 조립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보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내년 말쯤에 네. 그 탑신서까지도 다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정이 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미 기존에 보냈던 부재들과 함께 이제 합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놓을지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법천사지로 원래 자리로 못 올 뻔도 했던 그런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근래에 이제 일단은 이제 법천사지로 온다. 이거는 이제 확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 본래 자리 탑비 앞에 원래 있었던 자리이냐 또 네. 아니면 지금 이제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거기 실내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도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야외죠. 야외인 원래의 자리 탑비 앞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보존을 위해서 원래 자리는 아닙니다만 현재 그 실내인 전시관 내부에 이제 둘 것이냐 이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거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아마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부재가 실내로 일단 일반인의 공개까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서 네. 예. 금년 하반기에는 금년 조만간 그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희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 할지라도 네. 본래 자리로 와야 된다. 이걸 좀 고수하고 있고요. 아마 문화재위원님들도 정말 현명한 그런 판단이 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네. 시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탑비 모양하고 전체 이제 그 전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딱 그 탑비 앞에 제자리 놔야 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최종적인 위치 선정까지 올해 연말쯤이면 이제 결론이 나고 그리고 또 내년 말쯤이면 이제 환수될 것으로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은 자 우리 법천사지에 이 지간국사 혐오탑이 돌아온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향후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또 시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활동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떤 일정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문화 시민들과 관계 이제 부처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이 복원이나 이 환수만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이제 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흠법사지를 아우러서 이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유산의 그 등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문화학지 연구하고 또 후세 그 교육의 장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환수 운동을 했던 실질적인 이 문화재의 가치를 더 좀 발산을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 맞춰서 인근에 이제 단종 유백길이라든지 또 천주교 서지마을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순례길을 좀 발굴해서 나름대로 시민들도 관심을 좀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불러일으키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환수 운동과 함께 정말 세계유산이 이제 등재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가치나 그 지역에 대한 소중함과 이제 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환수도 역시 원주를 떠난 이제 문화재들도 일부분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수 운동과 또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좀 펼쳐나갈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한 1000년 정도 지난 탑이 왔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1000년 전의 역사와 이야기, 스토리가 통째로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문화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스토리와 지금 이야기를 역사를 엮어서 우리의 또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또 후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관국사탑 환수추진위원회 김상환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앞두고 일단은 성면 지붕 해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상황도 좀 계속해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함께하는 이 전국의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좀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좀 살펴보겠고요. 먼저 현재 아카데미 극장 철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 이후에도 극장 보존 운동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국 단위의 예술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원주시의 극장 철거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자 얼마 전 원주 시민단체들은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앞서 문화재청에서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등록 문화재 지정을 권고했지만 현재 원주시는 철거를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지붕부터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의 입장은 건물이 지어질 당시 극장의 성면이 포함된 지붕은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용역 계약을 마치고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서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역사, 문화성을 보존하기 위한 뜻을 모았는데요. 전국의 예술인들이 뜻을 보태 1,300여 명의 문화예술인 요청서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아카데미 친구들 최은지 텐트 담당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텐트박 아카데미가 시작된 지 오늘로 51일째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부 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극장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을 위한 1인 시위가 오늘로 1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극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극장 보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극장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유들 지금 상황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철거 찬성 측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극장 앞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잠시 철거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떤 전시회죠? 네, 서울에서 활동하는 광화문 미술행동 기획팀이라는 단체가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가치에 공감해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라는 역사, 문화적 가치에 공감한 전국의 원로작가 45명과 또 원주 지역 연고작가 23명이 함께 아카데미 지키기 미술행동이라는 거리 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새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래된 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창조적인 원주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극장 옆 펜스에 전시회를 진행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원주시의 철거로 잠시 그림을 뗐지만 이번 주 다시 그림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참여 작가들의 대표 작품과 극장과 문화 관련 상징성이 있는 그림을 모아서 전시한 건데요. 꾸준히 이번 아카데미 극장 보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작가의 경우 쓸모의 균형이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부끄러움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쉐임이 적혀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 전시회에 참여한 이혜윤 작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시하듯이 이제 길게 설치했고, 그래서 시민분들도 이제 걸어 다니시는 길에서 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어졌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나 다른 평화적인 행동들에 대하는 태도랑 마찬가지로 시에서 될 것들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있는 이 모습들에 되게 많이 화가 나서 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 페인팅을 했었거든요. 재작업을 해서 지금은 아카데미 극장 앞에 걸어뒀거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시에서는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앞두고 그 이전에 이 성면이 포함된 지붕 철거 작업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또 반대하는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아카데미와 친구들 측은 극장 앞에 텐트를 설치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극장과 영화, 또 지역의 문화, 원도심에 관한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시민들과 문화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금요극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활동하면서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파티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시민과의 토크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고 합니다. 원주의 힘과 원주의 공간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자리를 운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6월까지 상반기에 강원 관광 방문객이 1,299만여 명, 2,300만 명이 가깝다고 합니다. 6월이죠. 6월 한 달 동안이고요. 올해 상반기 누적 방문객은 7,19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의 김은겸 관광 마케팅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관광객 수가 7,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뭐 7,190만 명을 다 이제 일일이 세진 않았을 것이고요. 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겁니까? 우선 올해 초 이제 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역 그 축제들이 다시 재개가 시작했고요. 국제관광도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또 이제 봄철에는 위드 코로나 이후 보복 여행 심리와 따뜻한 봄철 기온 등에 따라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그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과 자연에서 힐링하는 휴캉스 대상지로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목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관광객 수, 이 중감세는 좀 어떻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없었던 부분이 가파르게 상승세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때 봤을 때 4월에는 아시겠지만 강릉에 산불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전월 대비 한 8%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다행히 5월 달에 전월 대비 12% 증가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6월은 지금 전월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지금 내국인들이 해외여행 심리가 조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와중에서도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의 증가폭이 크다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분노의 관광을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요즘 뭐 환율 때문에 이때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도내 관광객 전체 수에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군요. 네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느냐, 이 지출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네,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네. 소비액은 어떻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달만 봤을 때는요, 약 한 1,839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전년 대비 비했을 때는 한 173억, 그다음에 전월에 비해서는 한 12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뭐 6월은 아시겠지만 이제 7, 8월 성수기를 앞두고 비수기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 소비 부분에서는 역시 음식과 숙박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 도내에서는 40, 50대가 주요 소비층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40, 50대. 네. 중장년층. 맞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조용한 것을 찾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휴캉스라는 또 신조어가 좀 나왔고 이게 또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또 강원 관광에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휴캉스라는 트렌드와 맞물린 현재 떠오르고 있는 관광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내 휴캉스 대표 관광지를 꼽으라면 국립횡성 숲체험과 무릉별 유천지가 있겠습니다. 네. 국립횡성 숲체험은 국내 최초의 산림교육원이자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회사들의 직원 연수, 교육 또는 스트레스 치유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관공서나 공기관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두 번째 동해 무릉별 유천지는 석회석 채광 지역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조성해 놨고요. 익스트림한 체험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벤더 축제가 있는데요. 해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밀고 있는 개념이 또 워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워케이션과 슈캉스. 네네네. 일종의 좀 패키지 상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강원도에서 핵심으로 지금 추적 사업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습채원, 휴양림 좀 가보고 싶은데 아주 그냥 풀로 찼어요. 그렇습니다. 8월 지나고 한 9월 초쯤에 한번 그때 자리가 네네. 날까 저도 지금 그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너무 또 복잡한 곳은 많은 분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네.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 강원의 이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특화해서 좀 향후에 또 많은 이 프로그램이 또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의 김은겸 관광 마케팅 실장이었고요. 7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